안녕하세요. 언더케이저 컴팩트7입니다. 오늘은 소니 엑스페리아 Z5 컴팩트에 대해서 간단히 한번 알아보죠. Z5 컴팩트가 컴팩트 라인이 이제 홀수마다 나오죠. 그래서 Z1 컴팩트, Z3 컴팩트가 있고 이번에 Z5 컴팩트가 나온 건데 소니가 이제 메이저 제조사 중에는 유일하게 컴팩트라는 독특한 라인을 만드는 거죠. 플래그십 사양의 이제 작은 크기죠. 4.6인치가 완전히 작은 크기는 아니지만 요즘 세상에는 상당히 작은 크기죠. 이제 다른 제조 같은 경우는 크기가 작아지면 성능도 마찬가지로 작아지는 데 비해서 Z 시리즈 컴팩트 시리즈는 성능이 그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성능이 그대로로 하면 메인스트림 모델, 그러니까 Z5에 들어간 스냅드래곤 810과 23메가픽셀, 소니가 자랑하는 23메가픽셀이 똑같이 들어가고 이제 몇몇 부분만 크기에 맞게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720p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러니까 해상도가 720p로 나눠주고 2700mAh로 배터리가 줄어들고, 근데 그거는 물리적인 크기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배터리 용량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아쉬운 거는 Z1 컴팩트, Z3 컴팩트에서 Z5 컴팩트까지 가는 동안 램이 2기가로 동일하다는 거예요. 소니는 720p니까 뭐 그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안 늘리는 것 같은데 사실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에요. 원가도 뭐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 이제 좀 차별화 느낌이 들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 제가 처음에 느낀 거는 마감이 굉장히 좋아요. 이게 마감도 굉장히 좋아서 굉장히 단단하고 딱 잡히는 느낌도 마음에 들지만 이 뒤쪽에 이 프로스티드 글래스, 이 부식 처리가 된 글래스가 있는데 이건 좀 느낌이 꽤 좋아요. 제5 때보다 제5 컴팩트 때가 이제 좀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 색깔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좀 더 잘 어울리는 느낌인데 흠집이 좀 덜 날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덜 나긴 하는데 안 나진 않기 때문에 뭐 조금 신경이 쓰이시는 부분은 보호 방법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음에 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동안의 컴팩트 시리즈가 이제 본가와 디자인이 살짝 달랐는데 Z5 컴팩트 같은 경우에는 Z5와 디자인이 거의 동일하다는 거예요. 살짝 두꺼워진 게 조금 아쉽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Z5 같은 경우에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지문 인식이 특히 왼손으로는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Z5 컴팩트는 이게 딱 손이 안착되기에 적합한 두께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왼손으로 하건 오른손으로 하건 지문 인식이 굉장히 잘 돼요. 저는 그래서 Z5 컴팩트의 지문 인식 쪽이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720p인데 720p가 이제 저는 1080p로 업그레이드가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소니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사실 4.6인치 720p면 부족한 해상도는 절대로 아니죠. 근데 이제 계속 욕심이 생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휘도 자체는 괜찮은 편인데 조금 더 밝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은 자동 밝기를 켜놔가지고 좀 더 어두워 보이긴 하는데 휘도가 좀 더 밝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근데 뭐 이 정도면 충분한 수준이긴 하니까 자동을 다시 킵시다. 충분한 수준이긴 하니까 야외 시인성은 보통 정도고 Z3 컴팩트처럼 화면이 그렇게 파랗지 않아가지고 그 정도 마음에 들어요. 일부 터치스크린이 씹히는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거는 다행히 그런 문제가 없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문제도 존재를 할 수 있다라는 것만. 그리고 이 카메라가 소니가 업그레이드 했다고 자랑을 많이 했죠. 23메가픽셀 카메라인데 Z5에 들어간 것과 동일한 모듈이에요. 사진도 동일하게 나와요. 근데 Z5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Z5 컴팩트도 사진이 이제 기본 값으로는 슈피리어 오토로 찍힌단 말이에요. 이 프리미엄 자동으로 찍힌단 말이에요. 이 프리미엄 자동이 아니라 수동에서 찍으면 사진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요 수동으로 찍었을 때도 사실 다른 제조사의 플래그십보다 잘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Z5 때랑은 조금 다른 게 Z5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그 크기의 플래그십들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Z5 컴팩트는 거의 독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즈에서 이 정도, 물론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 정도 크기여서 다른 제조사들은 뭐 13메가픽셀, 8메가픽셀을 넣었는데 이거는 플래그십의 센서와 모듈을 그대로 넣었기 때문에 이 정도 크기에서는 다 넣고 1등이라고 말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당연히 방수 지원을 하는 건 알고 계실 테고 이 반셔터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초점 잡는 것뿐만 아니라 수중에서 찍을 때도 수중에서 쓰지 말라 그랬어요. 방수 광고를 왜 그렇게 했어? 그러면 애초에 쓸 때도 유용하게 쓰실 수 있겠죠. 자, 이 정도까지가 카메라인데 그 디스플레이에 이어서 오디오 효과가 있죠. 저는 소니의 오디오 효과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소니 오디오 효과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들어갔죠. 그래서 오디오 설정에 들어가면은 여기 소니가 자랑한 DSAHX 이제 업스케일링 해주는 거죠. 저는 사실 업스케일링 자체를 잘 믿지 않는 편이긴 한데 그리고 이퀄라이저, 소니 이퀄라이저 저는 이 유니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클리어 베이스로 소리에 왜곡 없이 쭉 베이스로 올릴 수도 있고 지원하는 이어폰의 경우에 인식하면은 자동 최적화를 켜주기도 하고 저는 이런 기능 별로 믿진 않아요. 별로 의미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거보다 중요한 건 액세서리 설정에서 LDAC 지원이 되기 때문에 aptX보다 더 높은 비트레이트로 무선으로 감상을 할 수가 있죠. 노이즈 캔슬링 지원되는 이어폰이 있으시면 노이즈 캔슬링도 사용하실 수가 있다는 것. 다 좋은데 하나의 문제는 소니가 롤리팝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 음장을 갖다가
원래 전역으로 지원이 됐어요. 어느 앱에서 키든지 서드파티 앱에서 모두 지원이 됐는데 그거를 갖다가 일부 지원하는 퍼스트파티 앱 정도로 한정을 시켜버렸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전력 소모 때문인지 아니면 뭐 CPU 점유율 때문인지, 왜냐면 소프트웨어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음악 때문에 소니를 쓰던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확실히 실망스러운 행보죠. 그 이후에 소프트웨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소니의 소프트웨어가 거의 변화가 없죠. 저는 사실 소니 소프트웨어 크게 불만은 없어요. 디자인은 크게 불만이 없어요. 버그가 너무 많아서 그렇지. 근데 디자인도 뭐가 바뀐지 모르겠죠. 왼쪽에 원래 메뉴가 있던 게 이쪽으로 옮겼다 정도를 제외하면 버전이 올라가도 뭐가 바뀐지 모르겠어요. 안드로이드 순정에서 거의 손을 안 대려고 노력하는 것가 보이죠. 이런 노티버라든지 보게 되면. 근데 제가 제5 때도 얘기를 했지만 소니 아이콘이 너무 이제 컬러풀해요. 너무 색깔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좀 유치할 정도로 컬러풀해가지고 눈이 좀 짜증이 나요. 그리고 이게 롤리팝부터 이 노티바에다가 색깔을 똑같이 집어넣을 수가 있게 되는데 소니가 이 파란색을 되게 좋아해요. 이 파란색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 있던 파란색이 뭐 예를 들어서 계산기에 가면은 또 이런 파란색이 또 있고 계산기에 있던 파란색이 여기 캘린더에 가면 또 여기 파란색이 또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상당히 눈이 아픈 파란색이라는 거예요. 좀 안 써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채도를 낮추든지. 이게 왜 이걸 이렇게 하는지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소니의 색깔 선택이에요. 그 외에 배터리 같은 경우에 소니가 자랑하는 스태미나 모드가 있죠. 근데 저는 스태미나 모드를 키면 이상하게 LTE가 조금 꼬이는 느낌이 들어서 백그라운드 데이터를 갖다가 관리를 안 해도 꼬이는 느낌이 있어서 요즘은 잘 안 쓰고 있는데, 스태미나 모드를 쓰면은 화면이 꺼져 있을 때 데이터를 앱이 전송을 못하게 해가지고 아끼는 방법이에요. 이걸 쓰시면은 훨씬 늘어날 거고, 저는 이제 테스트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다 끄고서 쓸 때 화면 켜짐이 4시간 20분에서 5시간 사이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전작보다 조금 후퇴했어요. 전작은 이거보다 더 나왔거든요. 제스 컴팩트 같은 경우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배터리가 이렇게 되고도 더 늘어났거든요. 2600에서 2700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시간이 줄어든 거는 아무래도 스냅드래곤 810의 탓이 아닐까 싶어요. 스냅드래곤 810이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스냅드래곤 810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 스냅드래곤 810을 처음에 들었을 때 드는 생각은 역시 발열 문제겠죠. 발열 문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친구는 스냅드래곤 820 치고는 꽤 컨트롤 잘한 편이에요. 형제 모델인 엑스페리아 Z5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발열에 좀 불만이 있었는데 Z5 컴팩트가 의외로 덜해가지고, 물론 여기 약간 미지근한 발열이 있긴 해요. 하지만 Z5나 다른 스냅드래곤 820 기계처럼 쓰는데 문제가 될 정도의, 부담스러울 정도의 발열은 아니라는 거예요. 4K 촬영도 뭐 10분 넘게 했는데 안 꺼지더라고요. 물론 뜨거워지긴 해요. 그래서 스냅드래곤 810을 쓴 것 치고는 꽤 잘 컨트롤 한 것 같아서 만족스러워요. 2기가 램이 조금 아쉽긴 해요. 자, 여하튼 그 정도인데 이 엑스페리아 Z5 컴팩트가 저는 사실 크게 기대를 안 했어요. 왜냐면 컴팩트 라인을 Z3 컴팩트 때 제가 조금 실망을 많이 해가지고 기대를 안 했었는데 생각보다 완성도도 너무 좋고 마감도 마음에 들고 디자인도 제가 이번엔 특히 이제 그동안 안 하다가 이제 유채색을 사가지고 더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굉장히 야무진 폰이에요. 저는 야무지다는 표현을 꼭 쓰고 싶은 게 굉장히 자기 할 거 다 하는 조그만 게 요즘 아제체 조그만 게 이거 조그만 게 아주 야무져. 그래가지고 저는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Z5 컴팩트가 이제 가격에 성능이나 크기에 비해서, 왜냐면 커질수록 비싸는 이상한 비례가 있는데 크기에 비해서 조금 비싸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게 썼기 때문에, 특히나 이 정도 크기, 작은 크기의 플래그십 성능을 원한다면 대체제가 없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셔야 되는데 기계가 좋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소셜 아시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팔로우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구독하기는 당연히 해주셨겠죠?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 끝!